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채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이제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8일이잖아요. 오늘 또 어버이날이니까 다들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꼭 하시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표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용돈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하세요.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부모님의 날, 어버이날, 부모님이 주인공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봤을 거야. 뭐 여우 같은 사람, 응? 여우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고, 얄미운 행동도 뭔가 서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여우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힐난을 하는데, 사실 제대로 여우 같은 사람은 처세에 능한 사람들로 이 다음과 같은 여우들의 우리가 처세법을 우리는 오히려 익히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여우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맞춰줘야지 이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달인이라고 하네요. 그 여우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그렇게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은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고 언제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높아요. 여우들이 아무에게나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고 자신의 인생에 불필요한 사람한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소와 친절로 무장을 하고 있죠. 여우 같은 사람들은 그 미소와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걸 알기에 사람들한테 호감을 잘 삽니다. 그들의 미소와 친절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이제 모으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여우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선호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그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미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완만하게 유지하면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교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글인데, 근데 여우 같은 사람들 보면은 좀 징글징글한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의 꼼꼼하고 빈틈없는 사교력을 한번 배워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좋은 취지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주 좀 불타오르고 있는데, AI 반도체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 이 HBM 값이 5에서 한 1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메모리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요.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HBM이 전체 그 D램 비트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는 한 10%를 넘어설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2%에 그쳤던 HBM 비중이 올해는 5%로 상승을 하고 내년에는 두 자릿수를 돌파할 거다. 그런 관측이 있는 거죠. 매출 측면에서도 보니까 HBM 성장세를 예측을 했고요. 지난해 HBM은 전체 D램 매출에서 8%만 차지를 했는데 올해는 21%로 늘었고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판매 단가는 5에서 1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트렌드버스는 2분기 D램 고정가가 13에서 18% 오르고요. 낸드 플래시 고정가는 15에서 2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당초에 그 예측보다 상향 조정한 건데
이 트렌드 포스는 재고를 관리하려는 구매자 욕구랑 AI 시장의 수요, 공급 전망을 반영을 했다고 설명을 해요. 한국 증시에서도 대형 반도체주의 그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삼성의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4.77% 올라서 81,300원에 거래 마쳤죠. 13거래일 만에 8만원대 주가를 회복했어요. 하이닉스는 3.7% 올라서 179,600원에 거래 마쳤고,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각각 5,950억, 1,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5세대 HBM 12단 경쟁에 나섰는데, 삼성전자 그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지난달 30일에 컨퍼런스 콜에서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 중이며 2분기 중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하이닉스는 당초의 계획을 앞당겼고 지난 2일에 광노정 사장이 이번 달에 HBM3 12단 제품을 샘플을 제공하면서 3분기 양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으로 예정됐던 HBM4 12단 제품도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죠.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HBM 가격 하락과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늘었는데 대부분의 HBM이 주문 생산인 만큼 급격한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년의 가격 인상 소식은 시장의 우려를 일부 완화시킬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중에 부진했던 애플 관련주도 하반기 AI를 탑재한 아이폰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반등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은 7일 전거래일 대비 2.13% 상승해서 23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2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애플의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는 LG 디스플레이 역시 이날 전거래일 대비 1.04% 올라가지고 1,660원이네요. 이에 마감을 했습니다. LG 이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의 애플 매출 비중은 각각 80%, 40%로 이렇게 알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8만 전자, 18만 닉스, 하여튼 좋아요. 빨리 해가지고 10만 전자 돌파하고 12만 전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애플이 그 데이터 센터용 AI 추론 칩 개발에 뛰어든 까닭은 빅테크 간에 이 벌어지고 있는 AI 전쟁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를 비롯해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빅테크 기업이 이미 일찌감치 AI 칩을 내놓은 상태에서요, 애플 홀로 뭔가 뒤처질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로써 애플까지 참전하는 매그니피센트 7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돼요. 이 AI 칩은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AI 추론 칩 성능에 따라서 그 AI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애플은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고 향후 AI 모델 출시에 앞서서 자체 칩이 필요한 셈입니다. 애플은 앞서서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죠, AP인 A 시리즈랑 그 맥의 중앙 처리 장치 CPU인 M 시리즈, 이 반도체 AI를 처리하는 애플 뉴럴 엔진을 탑재했어요. 그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한 셈이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AI 칩까지 개발에 나선 까닭은 따로 있어요. 이 스마트폰하고 PC에서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는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AI 성능도 뛰어나지 않고 그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챗 GPT하고 협업을 해서 경쟁사 제품을 아이폰에 탑재하려고 시도한 이유죠. 제미나이와 챗 GPT는 모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AI 반도체를 통해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현재 비용과 속도가 중요한 추론용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이나 그 맥 유저들이 AI를 사용할 때 다른 경쟁의 스마트폰이나 PC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용의 그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네요. 80% 장악하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현재 발휘하고 있어요. 문제는 물량 부족이라고 합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AI 칩인 5천만 원대의 그 H100을 주문해서 받는 데까지 걸리는 그 리드 타임이 50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엔비디아의 고객이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MS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비싸고 주문받기 어려운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신들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겠죠.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서버용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면은 그 AI와 그 반도체 시장의 셈법은 한 단계 차원이 더 복잡해집니다. 애플은 자사 제품에서 AI가 작동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 그 자신들이 설계한 AI 반도체 설치를 강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또 그만큼 엔비디아나 빅테크들은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또 빼앗기게 되겠습니다. 그럼 애플이 개인용 컴퓨터인 맥에 자체 설계한 M 반도체를 탑재한 이후 인텔의 CPU 매출이 줄어든 것과 비슷해요. 이 반도체 설계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날 애플이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랑 그 파운드리에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하고 DDR5를 비롯해서 이 고부가 제품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AI 칩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한국과 대만뿐이다. 대만 정도다. 결국에는 그 AI 칩 고객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파운드리 업계도 이제 수혜를 예상을 합니다. 파운드리를 놓고서 삼성전자랑 대만 TSMC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이 가트넷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은요 지난해 534억 달러에서 올해는 671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27년에는 1194억 달러에 달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국내 IT 기업들이 보다 저렴하게 AI 칩을 구매를 해서 AI 개발의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기업이 AI 칩 개발에 나설수록 가격은 낮아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AI 칩이 필요한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독점이 해소되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현재 전 세계 주요 테크 기업들은 그 커지는 AI 시장을 위해서 자체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어요. 다만 각 기업들마다 이를 만드는 목적은 다릅니다. MS,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과 함께 AI를 사용하는 그 고객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커요. 반면에 메타는 자체적인 AI 학습과 내부 사용을 위해서 AI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테슬라도 그 자율주행 차량 학습을 위해서 도조 D1 반도체를 개발했죠. 이렇게 엔비디아, 인텔, AMD 같은 이런 전통 반도체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에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이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 경우 매출이 줄어들겠죠. 줄어듭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 마하1도 결국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판매를 해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앞으로 뭐 먹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먹거리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앞으로는 AI 붐이 좀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